자리가 사람을 만든다고 면접관들의 마음이 이해되더라고요. 누구나 권위자 또는 여러 면접관들과의 면접을 부담스러워할 겁니다. 저는 제가 지원한 곳에 거의 다 합격했습니다. 그때 저는 저도 모르게 마음의 법칙을 활용하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제가 잘하는 분야에 대해 내 실력에 자신이 있었습니다. 면접관 입장에서 생각해 봅시다. 지원자들 중에 우리 회사에 가장 크게 기여해 줄 수 있는 사람을 채용하고 싶을 겁니다. 그러한 증거들을 이력서와 면접에서 어필하면 채용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같은 조건을 가진 지원자들 중 한 명만 뽑아야 한다면 좋은 에너지가 느껴지는 사람을 채용할 겁니다. 밝은 모습과 단정한 옷차림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전에 같이 면접 본 지원자들 중에 시험 치는데 컨닝하고 운동복 차림으로 온 지원자를 보고 좀 충격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사소해 보일지라도 확실한 장점을 어필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마음가짐이 가장 중요합니다. 나 같은 사람을 뽑아주겠어? 라며 자기 비하하는 습관이 있다면 채용되지 않을 확률이 높고 채용되더라도 낮은 자존감 때문에 회사 생활이 힘들 겁니다. 작은 일에도 혼자 상처받아서 마음을 닫고 공격적으로 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예전에 일하면서 쌍욕하면서 소리 지르면서 싸우는 직원 팀장님들을 많이 봤습니다. 제가 대학 편입 면접을 봤을 때 그 학과의 교수님들이 면접관으로 오실 거라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면접관의 정보를 알 수 있는 한 최대한으로 수집하는 것이 좋습니다. 저는 조금이라도 더 편안한 마음으로 면접에 임하고 싶었기 때문에 대학교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제가 지원하는 학과의 교수님들의 성함과 사진을 모두 보았습니다. 그렇게 교수님들의 성함과 얼굴에 익숙해지는 시간을 가지고 교수님들 사진을 바라보면서 예상 질문에 대답하는 연습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면접날에 교수님들을 마주했을 때 크게 떨지 않고 편안하게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르는 문제가 나왔을 때 솔직하게 모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모르는 게 부끄러운 게 아니라 아는 척 하다가 들통나는 게 더 부끄러운 일이니까요.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했으니 면접이 끝나고 마음이 편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편입시험에 최종 합격했습니다. 부모님이 너무 기뻐하셨고 저도 기뻤습니다. 제가 면접관이 되었던 적도 있었습니다.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고 면접관들의 마음이 이해되더라고요. 어떤 면접관은 권위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서 무표정으로 무거운 분위기를 조성하기도 합니다. 어떤 면접관은 따뜻하게 웃으며 지원자들을 편안하게 대해주십니다. 면접관은 실제 모습과는 다르게 면접 당시에는 연기하는 것일 수 있으니 너무 긴장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면접관이 되어보니 밝고 자신감 있는 모습의 지원자에게 확실히 끌리더라고요. 면접관은 너무 높은 사람이고 나는 하찮다 하는 생각이 들면 많이 긴장하게 되고 자신감 없는 모습을 보이게 되어 결과가 좋지 않습니다. 그냥 다 똑같은 사람이고 현재의 위치가 다를 뿐입니다. 내가 이만큼 잘났으니까 저를 안 뽑으면 손해입니다. 는 당당한 태도로 면접에 들어가 보세요. 나를 인정하고 사랑하고 나는 모든 좋은 것을 누릴 자격이 있다는 믿음은 면접뿐만 아니라 인생 전체에서 좋은 일을 끌어당기게 될 것입니다.